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소문도 많았던 2차 소비 쿠폰 지급 기준, 오늘 정부가 최종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1인 가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4인 가구는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던 부분이 오늘 명확히 공개된 겁니다. 혹시 나는 못 받는 건 아닐까? 걱정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확실하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년복지 전문가 신민지입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민생 회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합니다. 특히 가구 기준과 건강보험료 기준이 새롭게 정리되면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게는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놓치면 손해보실 수 있어요.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공식 자료를 토대로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 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복지정보, 생활지원 정책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차 소비 쿠폰 지급 기준 최종 확정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지급 대상 전격 공개. 먼저 가장 중요한 지급 대상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됩니다. 규모만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엄청난 지원이 이뤄지는 건데요.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소득이 적은 계층도 과연 포함될까? 였을 텐데요. 이번에도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을 별도로 배려했습니다. 이분들은 기존 지원과 별개로 추가 10만원을 더 지급받게 됩니다. 즉, 다른 국민들과 동일하게 10만원을 기본으로 받고 거기에 더해 10만원이 더해져 총 20만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제 생활이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국내 거주 국민을 원칙으로 하되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 등 법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생활 기반을 둔 분들 역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가정 중에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민 대부분이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특히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은 2배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마 못 받을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곧이어 설명드릴 제외 대상과 소득 기준까지 함께 들어보시면 본인이 해당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지급 대상의 큰 그림입니다. 90% 국민 1인당 1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은 20만원. 이 세 가지 키워드만 먼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2. 제외 대상은 누구?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누가 2차 소비 쿠폰을 받지 못하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급 대상이 국민 90%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나머지 10%는 제외된다는 뜻인데요. 이번 2차 소비 쿠폰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액 자산가 가구입니다. 가구원 전체를 합산했을 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는 전원 제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사람만 재산이 많아도 그 가구 전체가 지원에서 빠진다는 점입니다. 둘째, 고액 금융소득 가구입니다.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역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이라 하면 이자나 배당 같은 소득을 의미하는데 이를 합산해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역시 전체 가구가 제외되는 겁니다. 즉,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과 금융소득 두 가지 축을 모두 확인해서 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가구는 이번 지원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집이 있어서 안 되겠네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대부분의 중산층이나 일반 가구는 이 기준에 걸리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예금 이자나 소액 배당으로는 2천만 원을 넘기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나 투자자들이 주로 해당됩니다. 정리하면 2차 소비 쿠폰에서 제외되는 분들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액 자산가, 고액 금융소득자 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국민 대부분은 지급 대상에 해당하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지급 대상과 제외 대상을 정리했으니 구체적으로 내 가구가 몇 명 기준으로 잡히고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하시죠? 이어서 가구 기준과 기준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3. 가구 기준 앤드 기준일. 다음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바로 가구 기준과 기준일입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 지급 대상자는 단순히 개인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사는지 가족과 함께 사는지가 지급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기준일은 2025년 6월 18일입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에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된 사람들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도 같이 되어 있다면 한 가구로 묶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 때문에 지방에 따로 주소를 두고 있어도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면 부모와 같은 가구로 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부모나 형제자매가 다른 주소지에 있고 피부양자 관계라 하더라도 배우자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많이 헷갈리시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맞벌이 가구의 경우입니다. 부부가 각자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별도 가구로 보지만 부부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일 가구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본인 상황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국내 거주 국민을 원칙으로 지급하지만 예외적으로 영주권자나 결혼 이민자처럼 법적으로 국내 체류 자격이 있는 분들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배우자분들도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누구와 한 가구로 묶이느냐가 소득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 기준일이 바로 6월 18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혼인, 출산, 이사 등으로 가족관계가 달라진 경우에는 별도로 이의 신청을 하셔야 반영됩니다. 이제 가구 기준까지 확인했으니 다음으로는 그 가구의 소득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바로 건강보험료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 건강보험료 기준 총정리. 이제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개인 소득이 아니라 2025년 6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 수준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집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가 곧 지원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선 1인 가구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모두 월 22만 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2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33만 원, 지역 가입자는 31만 원, 혼합 가입자는 33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3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42만 원, 지역 가입자 39만 원, 혼합 가입자 42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다음은 4인 가구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51만 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50만 원 이하, 혼합 가입자는 52만 원 이하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가구로 넘어가면 직장 가입자는 60만 원, 지역 가입자는 59만 원, 혼합 가입자는 62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인원이 늘어날수록 기준 금액은 조금씩 올라가는데 6인 가구, 7인 가구도 마찬가지로 각각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10인 가구 이상이 되면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합산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장 가입자인지, 지역 가입자인지, 혹은 부부가 각각 직장과 지역으로 가입한 혼합 가구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3인 가구라도 직장 가입자는 42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39만원까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본인의 가입 형태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결국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집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직접 조회해보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이번 2차 소비 쿠폰의 지급 여부는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지를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판단하고 가구 원수와 가입 형태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특히 궁금해하시는 1인 가구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게 적용되는 특별 기준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앤드 다소득원 가구 특별 혜택. 이번 2차 소비 쿠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1인 가구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한 특별 기준입니다. 정부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이 두 유형을 별도로 배려했는데요. 그 덕분에 원래는 제외될 수 있었던 분들도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1인 가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 중에는 고령층이나 청년층이 많다 보니 단순히 소득만으로 판단하면 불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완화했습니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료가 월 22만원 이하라면 대부분의 1인 가구가 이번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맞벌이 등 소득원이 여러 명인 다소득원 가구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직장에 다니면서 모두 직장 가입자인 경우 예전에는 소득이 높다고 판정돼 지원에서 빠지는 사례가 많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가구 원수를 한 명 더 추가해서 기준을 적용합니다. 쉽게 말해 4인 가구 맞벌이라면 4인 기준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적용받는 겁니다. 그러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51만원이 한계였는데 이번에는 60만원까지 허용되는 거죠. 이 덕분에 맞벌이 가구 상당수가 새롭게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만약 3인 가구가 맞벌이 소득원 구조라면 원래는 직장 가입자 기준 42만원까지만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4인 가구 기준인 51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지역 가입자 역시 39만원이 아니라 50만원 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혼합 가구도 마찬가지로 한 단계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소득원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맞벌이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가구 내 직장 가입자가 2명 이상일 때 다소득원 가구로 분류되고 지역 가입자는 종합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일 때 해당됩니다. 혼합 가구라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동시에 있을 때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1인 가구에게는 소득 상한선을 크게 완화해 지급 대상을 넓혔고 맞벌이 같은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 원수를 한 명 더 인정해주면서 훨씬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덕분에 원래는 나는 소득이 좀 많아서 안 되겠지 하셨던 분들도 새롭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급 대상과 가구별 특별 기준까지 살펴봤으니 이어서 실제로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신청 기간과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 신청 기간 앤드 방법. 이제 가장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 바로 신청 기간과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 신청은 9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약 한 달 반 동안 신청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아쉽게도 지원을 받지 못하니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만 첫 주에는 신청자가 몰릴 것을 고려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운영됩니다. 9월 22일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분들, 23일 화요일은
2와 7, 24일 수요일은 3과 8, 25일 목요일은 4와 9, 26일 금요일은 5와 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말부터는 모든 출생연도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니 첫 주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사 앱에서 신청하면 바로 그 카드로 소비 쿠폰이 충전되기 때문에 가장 간편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혹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은 창구 대기가 길어질 수 있고 특히 추석 연휴 같은 공휴일에는 은행과 주민센터가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하고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주소지 기준은 2025년 6월 18일 당시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후에 이사를 하셨더라도 반드시 그 시점의 주소지 관할 기관에서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정리하자면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신청기간, 첫 주는 요일제, 이후에는 자유신청, 그리고 신청 경로는 온라인은 카드사건보공단, 오프라인은 은행과 주민센터입니다. 이제 신청 절차까지 알았으니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그리고 꼭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 사용기한 앤드 유의사항.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기한과 꼭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소비 쿠폰은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소비 쿠폰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하셔야 하며 그 이후 남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늦게 신청하시거나 나중에 쓰지 뭐하고 미루다가 기한을 넘기면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할 수 있으니 꼭 기간 안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존 1차 소비 쿠폰과 동일하게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사용처가 조금 더 확대되어 군 장병의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쿠폰을 쓸 수 있고 지역 생협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생활 밀착형 소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스미싱 문자와 불법 현금화입니다. 최근 정부 지원금이 나오면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 바로 사기 문자입니다. 공식 안내 문자에는 절대 신청 링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를 눌러 신청하세요 라는 문자가 오면 100% 스미싱이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클릭하지 마셔야 합니다. 또한 지급받은 소비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불법 유통 행위에 해당합니다.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이고 징역이나 벌금 등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사용처에서만 사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리하자면 2차 소비 쿠폰은 11월 30일까지 꼭 사용해야 하고 사용처는 소상공인 업종을 중심으로 군 장병 상권과 생협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기 문자에 속지 말 것, 현금화는 절대 하지 말 것,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까지 2차 소비 쿠폰의 지급 대상, 제외 기준,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그리고 신청과 사용 방법까지 전부 정리해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유리하게 바뀐 부분도 많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빠르고 정확한 복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혜택 제가 끝까지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